예, 이번 시간에는 정학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학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도시가스의 경우 인수기지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쭉 오고, 지구의 정학기를 거치고 다시 가서 사용자 정학기를 거치고 사용자에게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배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분관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관의 압력이 보통 우리가 중압 이상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죠. 중압 이상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사용자 측에서는 보통 이제 저압이나 준저압 쪽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압력을 좀 이렇게 낮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프 배관도 엄청나게 길고 또 사용 압력도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정압기를 이용해서 이쪽, 그러니까 1차 측 압력에는 관계없이 여기 2차 측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정압기에서. 그래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라는 의미에서는 뭐 우리가 조정기하고도 같이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압기는 주로 이제 우리 도시가스 배관에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면, 우리가 이제 그 조정기는 연소기 앞에서 연소기에 필요한 압력으로 일정하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유지를 하는 거. 그러나 정압기는 이 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안이 있고 밸브가 있고요. 예? 여기서 우리가 필터를 이렇게 설치를 하죠. 필터. 그래서 가고 이제 우리가 조정기를 설치를 하고요. 긴급 차단변을 설치하고 안전 밸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상압력 통보 설비를 설치하고 그래서 쭉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필터 똑같이 이제 이렇게 조정기, 그 다음에 차단 장치 이렇게 하고 가서 이제 이렇게 사용자 측으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고요. 중간에는 이제 기록계, PR이라고 해야 될까요? PR, 압력 기록계 설치를 하고요. 이런 형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필터인데, 이 필터는 이제 이 조정기라든가 긴급 차단변 이런데 압력이 불순물에 의해서 이제 작동되는 것이 불량할 수 있기 때문에 필터를 여기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필터에 이제 이렇게 입구 출구 쪽으로 해서 여기에 차압기라는 걸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1차 측 압력도 측정을 하고 2차 측 압력도 측정을 해요. 그 차이가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면 이 필터를 청소를 하거나 분해 점검을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이제 우리가 정압기라고 그래요. 정압기. 이제 하나의 이제 유니트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얘기하겠죠. 유니트. 기록 장치 있어야 되고, 뭐 차압계, 뭐 필터, 조정기, 긴급 차단변, 그다음에 뭐 여기 안전변, 그다음에 이렇게 이상압력 통보 설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정기나 이런데 밸브에 끼인 뭐 불순물이 끼어가지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뭐 그런 것들을 하고요. 이 조정기는 압력을 낮춰주는 거겠죠. 압력을 조절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긴급 차단변은 여기에서 유체가 흐르면서 2차 측에 압력이 이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여기에서 가스를 차단을 하기 위한 그런 장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측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뭐가 작동하냐? 이 안전 밸브가 작동해서 가스를 외부로 분출을 시켜버리고요. 그러기 전에 압력이 이상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감시자, 그러니까 취급자에게 이거를 통보를 해줍니다. 압력이 이상하다. 2차 측이 한번 가서 점검을 해라. 뭐를 해라. 이렇게 통보를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록계예요. 이제 정압기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가야 되는데 자꾸 헌팅이 생기거나 또는 뭐 이제 이상이 생기는 걸 우리가 감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작동 상황을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 압력 기록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일주일 시간을 이렇게 한 장에 측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 점검은 뭐 이제 일주일에 1회 이상 한다 뭐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보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정압기에서 2.5kPa로 이제 우리가 킬로파스칼로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압력 통보 설비 뭐 하한도 있을 테고, 하한은 1.2kPa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하한은 상한은 뭐 3.2kPa 이하가 되고요. 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주 정압기고 이게 예비 정압기예요. 주 정압기, 예비 정압기. 그 다음에 긴급 차단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6 주 정압기 거가 3.6kPa에서, 그 다음에 예비 정압기 같은 경우는 4.4kPa에서 그 다음에 뭐 안전 밸브는 4.0kPa에서 우리가 이제 작동되도록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유닛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압기실 구조는 뭐 이제 침수 방지 조치해야 되고, 동결 방지 조치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역할 1차 압력에 관계없이 2차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쓴 거 있다. 설치 장소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기지에서 쓰는 기정압기, 기지정압기, 그 다음에 지구에서 쓰는 거 소유자 전용 정압기, 뭐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압기 종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압기는 작동 형식에 따라서 크게 직동식하고 파이로트식이 있어요. 파이로트식. 이건 직동식은 뭐냐면 2차 압력 변화에 의해서 이 정압기 자체가 직접 동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모양을 보면 구멍이 이렇게 약간 있고요. 그다음에 스프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측에서 압력이 하강이 되면 직접 열어서 이제 이렇게 가스를 공급을 하고, 이게 공기구멍, 스프링, 다이어프램, 밸브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프램, 그 다음에 밸브, 스프링, 그 다음에 공기구멍 뭐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크게 이제 쓰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고, 공기구멍은 이제 이 다이어프램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할 수 있게끔 뭐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자, 다이어프램 2차 압력, 즉 소비측이죠. 감지해서 그 2차 압력의 변동을 메인 밸브에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프링은 조정돼야 할 압력을 설정이에요. 이게 설정부, 검지부, 그 다음에 제어부 뭐 이렇게 되겠죠. 메인 밸브 2차 압력의 변동에 따라 가스 유량을 궤도에 의하여 직접 조정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세 가지가 주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구멍은 다이어프램, 이것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이 대기압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프램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부를 대기압이 작동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로트식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 정압기가 있고 다시 이런 정압기가 하나가 더 달려요. 또 이렇게 해서 스프링에서 이렇게 달리고요. 우리가 노딩식과 이제 언노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딩식과 언노딩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2차 측 압력이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돌아서 작동을 시킨 건 노딩.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서 여기서 이쪽으로 돌아서 요거에 의해서 작동시키는 언노딩형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자,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피셔식 정압기, 뭐 직동식 정압기, 뭐 엑셀플로우식 정압기 뭐는데, 피셔식이나 엑셀플로우식은 다 저기 파이로트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노딩형, 정특성, 동특성 모두 양형 컴팩트하고요. 엑셀플로우 정압기 언노딩형,
요즘은 쓰는 거 보니까 이 엑셀 플로우식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예, 정특성 모두 좋고요. 차압이 많을수록 특성이 좋아지고, 예, 사용하는 픽서식하고 이렇게 같다. 네노들식 언로딩형이고 정특성은 좋은 안정성이 없고요. 다른 것의 크기가 크고 사용하는 중압 비해서 저압에서 저압으로 이렇게 작동을 시켜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점검식이 분해 점검. 그러니까 정확히 자체를 분해 점검하는 것은 2년에 1회 이상이에요. 2년에 1회 이상. 그 다음에 작동 상황은 일주일에 1회 이상인데, 일주일에 1회 이상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PR이라고 하는 그 압력 기록계,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일주일 거를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놓고요. 여기 압력을 이렇게 넣는 우리 펜을 이렇게 달아요. 그리고 이게 쭉 이렇게 돌면서 이게 이렇게 압력이 나타나죠. 그 압력을 벗어나거나 이상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상하다 이거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필터 분해 점검,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장치에 앞쪽에 설치를 해야지 뒤쪽에 설치하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1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최초는 1개월에.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배관을 하고 나면, 우리가 프레싱 작업을 통해서 다 이게 피깅 작업을 해요. 청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빠져나온 불순물들이 있겠죠. 그 불순물들을 필터에서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빨리 이렇게 필터가 망가지기 때문에, 처음에 했을 때는 일찍 빨리 교체를 좀 해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 시공 기준. 입구 및 출구에는 가스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 긴급 차단 밸브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경보 장치, 이상 압력 통보 설비, 그 다음에 침수 방지 조치, 그 다음에 동결 방지 장치, 기록 장치, 뭐 측정 장치랑 같은 말이에요. 압력 기록기를 설치를 해라. 그 다음에 정압기의 특성 그러는데, 정압기의 특성은 우리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정특성, 동특성, 유량특성, 사용 최대 차압 및 작동 최소 차압 이렇게 되는데, 정특성은 유량하고 2차 압력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유량과 2차 압력. 그 다음에 동특성은 부하 변동에 의해 응답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볼까요? 동특성을 보면 여기에서 부하가 이렇게 가다가 툭 이렇게 여기서 이 부위에서 부하가 팍 늘어났어요. 그랬을 때 이 정압기가 빨리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놈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어떤 거는 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놈은 빨리 해서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이제, 뭐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헌팅 폭이라 그래요, 헌팅 폭. 이게 좁고 하면은 죽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량과 2차 압력의 관계는 뭐냐면, 유량이 여기가 있고 압력이 여기 있을 때 우리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그렸네. 그래서 기준 압력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QS 유량 이렇게 나타내고, 이거 압력을 이렇게 나타내면, 여기 Q가 제로가 됐을 때 여기를 로크압이라고 그러고, 여기 기준 압력일 때 요거하고 요거 차이를 우리가 오프셋,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운되는 것을 보고 시프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특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량하고 압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유량 특성은 메인 밸브 열림하고 유량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떤 놈은 이렇게 직선을 가고 어떤 놈은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형태의 뭐 삼각형이냐 뭐 직선형이냐 뭐 이런 밸브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최대 차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동식에서 이제 저기를 하고, 최소 차압은 우리가 파이로트식에서 적용을 시켜요. 직동식은 2차 측의 압력이 커지면 그 압력에 따라서 메인 밸브가 열리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압기에서 이상현상인데, 뭐가 승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뭐, 헌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저기를 합니다. 예. 승합 방지 조치, 홀더의 되돌림, 뭐, 저압배 간의 루프와, 그 다음에 2차 측 압력 감시, 정확히 2계열,